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낮에 잠을 자고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올빼미족이다 이런 네.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올빼미는 대표적인 야행성 동물로 꼽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올빼미과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올빼미족인데 올빼미 하면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 야행성, 뭔가 좀 사나운 새, 다른 네. 동물을 사냥하는 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올빼미는 대표적인 맹금류이기도 합니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성 조류라는 건데요. 대부분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갖고 있어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거나 또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 종류가 이 올빼미와 함께 맹금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네. 이 올빼미과에도 100여 종이 훌쩍 넘는 다양한 새들이 있는데 여기에 올빼미뿐만 아니라 뭐 부엉이라든가 소쩍새와 같은 새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새들이 모두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맹금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매나 독수리는 야행성은 아닌데, 네. 그쵸? 올빼미나 부엉이들은 야행성 맹금류네요. 네. 이런 새들은 어떻게 이렇게 밤에 참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우선은 이런 야행성 조류들은 밤에 사냥을 해야 하는 만큼 어두운 데서도 잘 볼 수 있도록 눈이 유난히 발달을 했습니다. 네.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가 있는데요. 원추세포는 밝은 빛이 있을 때 사물을 잘 볼 수 있고 이 간상세포는 약한 빛에도 민감해서 명암만으로도 물체의 형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올빼미의 경우는 이 원추세포가 거의 없는 대신에 사람보다 100배 정도 많은 간상세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빛만으로도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올빼미의 눈은 사람처럼 앞을 볼 수 있도록 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그러게요. 수가 보통 새들은 옆에 있죠. 있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야가 한 110도 정도로 그리 넓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 대신에 이런 올빼미과 조류는 목뼈가 12개에서 14개에 달하는 아주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머리를 270도까지 회전시킬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사냥할 경우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등 뒤까지 360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막 뒤까지 돌리는 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본 네. 것 같습니다. 역시 어둠에서 활동하는 야행성 맹금류인 만큼 시각이 크게 발달했고요. 또 다른 특징들도 있을까요? 네, 이렇게 뭐 시각뿐만 아니라 올빼미의 경우는 청각도 남다르게 발달을 네. 했습니다. 다른 조류와는 다르게 귓구멍이 아주 큰 편이고 청각과 연관된 뇌 영역의 신경세포 수도 많은 편인데요. 특히 양쪽 귀의 높이와 방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좌우에서 나는 소리가 귀에 닿을 때 시간과 강약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소리가 나는 곳의 위치를 좀 더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올빼미는 비행할 때 다른 새처럼 푸드덕거리는 이런 바람 소리를 네. 내지 않는데 올빼미의 날개 깃 가장자리에 부드럽고 가는 홈이 나 있어서 이 날개 위에 공기 흐름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가를 때 나는 그런 소리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스텔스 기처럼 네. 조용하게 밤에 또 사냥을 해야 하는 야행성 맹금류니까 꼭 필요한 능력일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제 올빼미과 조류에 포함되는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뭐 부엉이, 또 소쩍새, 네. 올빼미까지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 야행성 새들 하면 올빼미랑 부엉이를 많이 비교를 하는 것 네. 같아요. 올빼미도 방금 말씀하신 뭐 시각, 청각, 발달한 이런 특징들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다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한 가지 좀 분명히 해야 할 게 우리가 보통 올빼미와 부엉이를 나눠서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네. 올빼미는 뭐 얼굴이 모음 이응과 같이 네, 그렇네요. 동그라미고 또 네. 부엉이는 비읍처럼 생겼다. 이렇게 해서 뭐 구별을 네, 하기도 네. 하는데 사실상 이 부엉이는 올빼미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네. 분류를 보면 올빼미목, 올빼미과의 부엉이류를 말하는 건데 이 부엉이류에 우리가 아는 뭐 수리부엉이라든가 솔부엉이 같이 다양한 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영어로 보면 올빼미나 부엉이가 모두 아울이라는 한 단어로 쓰이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생물 분류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착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올빼미와 부엉이의 구분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국내 각 지역에서 불리던 그런 이름들이 전해져 내려오다가 하나의 고유한 이름처럼 그렇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올빼미 목의 조류가 한 10여 종 정도 살고 있고 이 가운데 4가지 종을 4종을 부엉이류로 분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부엉이나 올빼미류가 좀 많았나 봐요. 옛날부터 좀 친숙했나 네. 봅니다. 네.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면
올빼미목, 올빼미과의 부엉이류니까 거의 같은 종이라고 봐도 무방한 맞습니다. 거네요. 흔히 말하는 이 부엉이의 특징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읍자인데 그럼 이 양옆에 뾰족한 게 왜 그런 건가요? 귀인가요, 이게? 이 비읍처럼 보이는 것이 양쪽에 있는 우각, 그러니까 귀에 난 털 때문입니다. 아, 네. 대부분 한 3-4개 정도의 깃털이 이렇게 뿔처럼 삐죽이 올라온 모양으로 나 있는데 귀 깃에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뭐 나뭇가지라든가 나무의 몸통과 비슷하게 보여서 좀 이렇게 보호색으로 천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가설이 있고요. 또 이성에게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 귀 깃을 사용한다 이런 네. 뭐 추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포식자한테 들켰을 때는 좀 사납게 보이려고 이 귀깃을 부풀리는 그런 모습도 관찰이 됐는데요. 사실 이 귀깃이 부엉이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솔부엉이 같은 경우는 부엉이류지만 이런 뾰족한 털이 나 있지 않고요. 또 이 소쩍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올빼미의 한 부류고 부엉이에 속하지 않지만 귀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사실상 뭐 올빼미와 부엉이를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엉이라고 해서 이 비읍처럼 다 귀깃이 뾰족하지는 않은 네.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사실 그럼 결국 하나의 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니 수리부엉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엉이가 더 친숙한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이 부엉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새가 이 수리부엉이일 네네. 것 같은데 수리부엉이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24호이고 또 멸종위기종 2급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또 빨리 번식하는 새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이 수리부엉이라는 이름만 보면 맹금류인 어떤 수리처럼 크고 매섭다 이런 의미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날개를 펴면 너비가 180cm 정도로 성인의 키에 달할 만큼 오, 네. 큰 경우도 있고 또 발톱이 조류 중에서도 가장 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곤충이나 쥐 같은 작은 포유류부터 여우나 어린 사슴까지도 잡아먹을 수가 네. 있는데 이런 위협적인 습성에 비해서는 사실 사람을 공격한다거나 뭐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수리부엉이들은 도심 근처에까지 살 정도로 사람과 가까이 사는 편인데 네. 유리창이나 뭐 차량 충돌로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실제로 이 국내에서도 야생동물센터에 구조된 이런 수리부엉이들을 보면 건물이나 차에 치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고요. 또 뭐 밀렵이라든가 독극물 중독으로 오히려 사람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유리창에 충돌해서 죽는 새들이 뭐 연간 800만 마리다 이런 얘기가 네. 있던데요.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도 그 피해를 좀 보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사이언스주 오늘 이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